안녕하세요. 생활수심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풍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 하면은 치아와 침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풍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잇몸과 치아 사이 그 틈 사이에서 염증이 생겨서 치아의 뿌리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주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잇몸 외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치은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쨌든 이 풍치가 한번 걸리게 되면 증상은 보통 그 치아와 잇몸 주변이 근질거리기 시작해서 아프고 통증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심한 입냄새가 나요. 구취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서 그냥 방치하면은 치아가 손상이 됩니다.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아 손상의,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치아 손상의 거의 대부분이 이 풍치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풍치는 우습게도 우리가 조금만 그 생활 습관을 주의 깊게 조금 조심하시면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풍치라는 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 바로 똑바른 양치질 습관만 익혀두신다면 풍치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아의 어떤 균열의 이제 이상이라든가 그 치아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양치질을 잘 하신다고 해도 그 사이에 찌꺼기를 세밀하게 다 빼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시 이제 치석이 생기면은 풍치 증상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 성인들이 거의 잇몸 질환이 풍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30대 이후에 서서히 발생을 해서 40대 이후에 치아를 손상하는 것이 90% 이상이 풍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아 관리를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벌써 유치원 때부터 다 배우셨듯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3분 이내에 3분 정도 하루에 3번 양치질 한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런 양치질을 하실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하지 마시고 위아래 상하좌우에 그 치아에 맞게 그 양치질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음식물 섭취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요즘 음식은 씹을 게 없다고 그러죠. 근데 치아는 적당히 그 저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작을 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음식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할 때 보통 그 치아를 치과 전문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우리 성인들이 치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그 고기류를 씹는데 이용하는 치아가 되고 그 다음에 8개가 야채 또는 섬유질 이런 거를 씹는 거고 16개가 곡물을 부수는데 곡물을 저작하는데 쓰이는 치아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치아의 숫자와 그러니까 비율과 맞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2배의 야채를 드셔야 되고 고기보다 4배의 곡물류를 드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잡곡류 같은 거요. 그런데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은 고기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관계에서 서로의 그 치아와 치아 사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게 자꾸 끼게 돼서 그 풍치를 발생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음식 섭생도 중요하고 또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그 풍치가 되지 않도록 양치질을 잘 하는 것도 아울러 중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질병 관리를 할 때는 병을 걸리지 않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시면서 풍치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우선 입냄새는 상대편을 불쾌하게 하지만은 통증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지요법에서 통증 관리를 할 때는 특별히 그 치통이 있을 때
치아 부분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아주 좋은 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혈을 입 상응점하고 같이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역시 치통도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났을 때는 급성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손의 어느 점에서 사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혈점하고 진통혈을 응급처치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풍치가 생겼을 때 또 꾸준히, 여러분 풍치는 하루 이틀에 뭐 나타나고 또 하루 이틀에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급처치 후에 꾸준히 그 관리하는 점, 이런 점을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치아도 내 내장과 관계가 있어서 윗니는 위장과 관계가 있고 아랫니는 대장과 관계가 있어서 그 질환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내장 기능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관리하실 때 입의 상응 부위와 내장 기능을 관리하는 것까지를 이 3단계에 걸쳐서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치통이 생겼을 때 이것은 풍치이거나 충치이거나 모두 다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풍치는 나중에 이제 심하게 되면은 치석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치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고질적인 풍치나 또는 충치는 수지요법을 하신다고 해서 그 치석이 제거되거나 풍치가 건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치가 건치가 되지 않듯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거를 하시는 것이 더 좋고 간단할 때는 수지요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선 간단한 통증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 제 손을 통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또 차트를 보시면서 또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을 보시면 치통이라든지 풍치 모두 다 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 상응점을 확인하셔야 되죠. 자, 입 상응점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이 입의 얼굴에 해당되고 그 얼굴 중에서 이 3절 메디에와 끝을 손톱 및 중앙을 이어서 가운데가 코니까 코하고 이게 턱이거든요. 턱 밑하고 코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가 입이죠. 그러니까 입이니까 왼손에서 왼쪽 주변의 문제라면 왼쪽으로 아픈 점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의 입이라면 오른쪽으로 아픈 점이 나올 것이에요. 눌러서 가장 아픈 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뭐 아주 많이 아프실 때는 사혈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직접.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프시지 않다 할 때는 침을 놓으시거나 또는 사한봉을 붙이셔도 됩니다. 이래서 입 상응점을 쓰신 후에요. 아주 그 치통에 대한 통증을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점이 K9번이라는 점인데 그 K9번이 어디냐면요. 자,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와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3절과 2절 중앙을 서로 이으세요. 서로 이으셔서 3절 중앙점과 2절 아랫무늬 중앙점을 4등분을 하셔가지고 3절 중앙점에서 4분의 1을 내려오세요. 그럼 이 점이 K9번이거든요. 아주 이것은 치통을 완화하는 특별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K9번을 쓰시는데 이쪽 손 한 손에서 쓰시는 것도 좋지만 양손에서 동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양손가락에서요. 4지하고 2지하고 그럼 2지 측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2절 중앙과 3절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셔갖고 3절에서 4분의 1을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입 상응점하고 양쪽 K9번을 쓰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더 추가를 시키면 아주 효과적이냐면요. 가운데 손가락에서 2절 아랫무늬 중앙하고 1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딱 가운데예요. 이 자리가 위치로는 우리 가슴 정중앙 부위가 되지만 또 치아의 통증을 관리하는 자리로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 자리가 A18번입니다. 자, 이 점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 상응부에서 눌러서 아픈 점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3절 중앙무늬와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셔서 4분의 1 내려오는 양쪽 점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2절 아랫무늬 중앙과 1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딱 가운데 A18점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A18점이라든지 K9번점은 침이나 서한봉을 쓰시고 이 상응부에서는 아주 심할 때는 사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점을 사혈하시면서 아주 치통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우면 아주 그 사혈점으로서 좋은 점이 한 점 있는데요. 그 점이 손등 뒤에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오시면 자, 손톱깎이로 깎아서 조각각이 있죠. 조각각에서 그대로 내려오시고 손톱뿌리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옆으로 가면 조각각에서 내려온 선과 손톱뿌리에서 옆면으로 간 선의 직각으로 만난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이 바로 D1점이라는 ABCD D1점이라는 점인데요. 이 점을 사열하시면 정말 쉽게 치통이 아주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점을 다 이용하셔도 좋고 D1점하고 이 상응점만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K9번까지 A18번까지 다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치통일 때도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응급일 때는 D1번이나 입 상응부에서 사열을 하지만 여름에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 치과에 많이 다니죠. 이럴 때 이를 뽑으러도 가고 또 교정하러도 가고 뭐 이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다니시는데 치과에 갔다 오면 약간 붓거나 조금 불쾌감이 있거나 남아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사열은 하지 마시고 입 상응점이라든지 또는 K9번, A18번 자리에다가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또 가기 전에 치과 가기 전에 미리 붙여주시면은 훨씬 더 그 부종이라든지 통증이 쉽게 가라앉아요. 아울러서 같이 쓰시면은 더욱더 많은 폭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이 부분을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 통증이 있을 때, 치통이 있을 때인데요. 이 부분이 입 상응점입니다. 어디든지 아픈 점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4지와 2지에서 3절 중앙과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연결하셔야 되겠죠. 윗무늬가 아니고 아랫무늬요. 이걸 연결을 하셔서 4등분을 하셔갖고 K9번이라는 자리는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옵니다. 이제 4지와 2지 똑같이 치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A18점 자리는 가운데 손가락 2절과 1절을 이어서 정중앙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보통 그냥 치통이 있거나 이가 아플 때 상응점과 같이 서한봉만 붙이셔도 그 치통이라든가 잇몸의 부종 이런 것이 잘 사라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할 때는 이 D1번 점을 사열을 하시는데 이 D1번 점은 네 번째 손가락 손톱깎이로 이렇게 손톱을 깎으면 조각각이 나오죠. 이 조각각에서 밑으로 직선으로 내려가고 손톱뿌리 중앙에서 옆면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D1번 점인데요. 이 점은 치통이 심할 때 이게 풍치 아니라도 어떤 치통이라도 심할 때 사열하시면 아주 신속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응급혈로서 D1번 사열이 되겠고요. 나머지 관리점으로서 이런 점에다가 서한봉이라든지 수지침을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통증이 오고 가면서 만성적으로 그 풍치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풍치로 오랫동안 시달리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때마다 사열을 하고 그때마다 침 놓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불편하시지요. 그래서 이 입 상응 부위하고 K9번이라든지 A18번 같은 데를 서한봉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뜸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뜸을 이용을 하시는데 역시 손의 그 어떤 특별한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다가 뜸을 하루에 3번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은 어느 날인가 모르게 그 풍치의 증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리를 하실 때는 양치질이라든지 음식 섭생이라든지 다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그 자리는 제 손을 좀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D1번 선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D1번 선에서부터 조금만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점이 D1번 점이었죠. 그래서 이 D1번 점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3절과 만나는 점이 D3번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오셔서 2절과 만나는 점이 D7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으로 잘 나누시려면 이 D3번과 D7번을 서로 4등분을 하셔서 D3번에서 1등분 내려오는 것이 D4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뜸은 좀 굵으니까 이렇게 세분을 하지 않으시고 이 메디 주변에다가 3절 메디 주변에다 이렇게 하나를 뜸을 딱 얹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뜸을 뜨시는데 실제로 이 위치가 이렇게 놓고 뜸을 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때는 손을 이렇게 돌려놓고 이 위치에다가 뜸을 놓고 뜨셔야 되겠죠. 이렇게 뜨시는데 뜨겁지 않게 디지 않게 화상을 입지 않도록 뜨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뜨겁다 싶으면은 밑에 접지를 하나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이 위치에다가 뜸을 뜨시는데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뜨셨는데요. 대체적으로 3번 정도를 꾸준히 뜨시다 보면은 그 풍치 때문에 잇몸이 부었다든지 좀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들이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뜨시면은 증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때도 치석 제거라든지 하신 후에 하면은 아주 효과가 배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이 자리 역시 또 차트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익혀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손은 오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른손 왼손 다 쓰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손톱 조각각 이렇게 깎아서 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3절 매디와 2절 매디를 이어서 4등분해서 4분의 1 내려오는 점인데 대체적으로 3절 매디가 이렇게 딱 거치도록 뜸을 얹어 놓으시면은 D4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도 D4번에 뜸을 뜨시고 또 왼쪽 손에도 뜸을 뜨시고 해서 좌우 동일하게 하루에 3번 정도를 떠주시면은 좋은데요. 이것은 좀 꾸준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일시적으로 이걸 했다 해서 사라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응급이니까 사혈을 하시고 이래야지 사라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다가 뜸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치아도 우리 내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자체는 뼈의 여분이라고 해서 뼈는 신장이 주관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콩팥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윗니와 아랫니, 배열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어느 내장이 관여하고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그 치석이 많이 끼고 또 풍치가 생기고 충치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그 중간에서 어금니 쪽으로 많이 생기는데요. 윗니의 중간에서 어금니 쪽은 대체적으로 위장 계열로 보고 있고 아랫니의 중간에서 어금니 쪽으로는 대체적으로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윗니에 손상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위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랫니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은 좀 이제 대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풍치 관리를 할 때는 그 치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잇몸하고 같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잇몸은 또 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살은 그 밖의 살이든지 내부의 살이든지 비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위장하고 살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 풍치라는 것이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잇몸의 문제라고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비위장을 많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위장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게 병이 진행이 되므로 이제 비정방, 위승방 이 두 개를 다 써도 되지만 위승방이라는 그런 처방을 조금 어려운 처방을 쓰게 됩니다. 이 혈자리가 말은 어렵지만 벌써 익혀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니까 꼼꼼하게 익혀두셨다가 입 상응점하고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보통 이제 위장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서 위장 관리와 입의 상응 부위 이 점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벌써 입의 상응 부위는 벌써 익혀두셨죠? 그러니까 입 상응점하고 문제는 위장 관리를 어디서 해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손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입 상응점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치아 관리할 때 입 상응점이 이 부위 됐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혈로서 A8, 12, 16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 자리가 위장이 되겠죠? 이 자리가 들어가면서 이 위치는 위장의 자리면서 기본혈이니까 넣고요. 위장에서 오는 모든 증상을 관리하는 점으로서 위승방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그 자리를 천천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을 한번 봐주세요. 자, 새끼손가락의 안측 능선이 아니고 바깥측 능선에서 손톱깎이로 깎아서 조각각에서 살 쪽으로 2mm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E45번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 점을 한 점 취혈을 하시고요. 이 점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능선을 따라 내려와서 3절과 2절을 만나서 딱 반등분 하는 부분에 40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40번이요. 자, 이 40번과 45번을 취혈을 하시고요. 자,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뒷면에서 조금 전에 응급혈로 썼던 D1번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를 이용을 하시고 자, 그럼 3점이 나왔습니다. 이 45점, 그 다음에 이 40점, D1점이 나왔죠. 마지막 한 점은 새끼손가락 뒷면,
내측 손톱 조각각에서 내려오는 능선입니다. 이 능선에서 2절과 3절 이어서 가운데점이 M28점이 있는데요. 이 M28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입니다. 다시 뒤에서부터 보실까요? D1점하고 새끼손가락 내측이죠. 조각각에서 내려오는 이 선에서 3절과 2절 중앙점 M28점, 자 D1점, M28점, 앞면에 오셔서 새끼손가락 바깥측 능선에서 조각각에서 끝나는 점에서 내측으로 2mm 올라오는 점, 이 45점, 그 점에서 능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3절과 2절이 만나는 중앙점, 이 40점입니다. 이 4점을 좌우에 동일하게 쓰시면서 A8, 12, 16을 쓰시고 입 상응점을 이제 자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점을 자극을 하시는데 입 상응점도 또 A8, 12, 16점도 또 위승방이라는 4점도 좌우에 동일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좌측손, 우측손을 쓰시는데 좌측손에서 쓰실 때는 좌측의 사지, 오지를 이용하시고 우측손을 쓰실 때는 우측의 사지, 오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더 정확하게 익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입 상응점이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외측에서 이 40점과 45점이 소개가 되는데요. 45점은 바깥측 능선이죠. 손톱깎이로 깎아서 이 조각 각이 나오는 부분에서 살 쪽으로 2mm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45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 3절과 2절이 만나는 중앙점 이 40점입니다. 자, 이 두 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돌려서 같은 손에서요. M28번 점이 있는데 M28번 점은 새끼손가락 조각각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3절과 2절의 가운데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D1점은 이 중지가 아니고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익혀두신 네 번째 손가락 여기가 되겠죠. 3절이 아니고 이 부분이 D1번입니다. 그래서 이 4점을 쓰시는데 이렇게 왼손 오른손 하지 마시고 왼손에도 왼손에 4점을 다 쓰시고 오른손에도 오른손에 4점을 다 쓰시면서 입 상응점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침을 아시는 분들은 침을 하시고 서한봉을 하시는 분들은 서한봉을 여기다가 꾸준히 붙여서 자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서 D4번 자리에다가 뜸을 꾸준히 해주신다면은 풍치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치석이 너무나 많이 꼈다든지 또는 잇몸이 너무 부어서 치아와 잇몸이 이탈이 너무나 심하다든지 하는 것은 치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지요법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실 겁니다. 보통 이 풍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40대 이후에 치아 손상의 거의 90%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풍치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치아를 우리가 오랫도록 갖느냐 하는 것이 관계가 되겠죠. 직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풍치 관리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치약도 좋은 치약이 많이 나오고, 뭐 칫솔도 나름대로 과학적인 칫솔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치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어떻게 이 치아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치아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칫솔도 없고 치약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금물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도 소금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소금물로 이제 우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이제 이제 입에 양치질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양치질에 의존하지 않고 너무나 물로 많이 헹궈내는 것은 오히려 또 저항력이 약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요. 그래서 소금물을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그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용 중에 무릇 서병은 치아에서 발생하니라는 말이 있는데 서병이라는 것은 더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철에 발생하는 모든 소화기 질환은 치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소개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로 양치질을 한 다음에 아랫니와 윗니 부딪히기를 100번씩을 하면 건강한 치아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금물로 한번 헹궈내신 다음에 아랫니, 윗니 부딪히기를 100번씩 해보세요. 정말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치질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치질은 식전보다는 항상 식후가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드시고 나서 3분 이내에 하루에 3번 3분 동안 양치질을 하시래요. 그런데 이 3분이라는 것이 보기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양치질하는 시간을 자기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재봐도 거의 1분 이내에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3분 정도 이제 양치질을 하시고요. 이 치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치석이 낀 것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죠. 충치를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서 수지요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응급혈로선은 D1번 사열하시고요. 그냥 진통혈로선은 K9번하고 입 상응 부위 A18번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관리하실 때는 D4번에 뜸을 뜨시고요. 그 다음에 내장 관리를 하실 때는 위장 중심으로 위승방의 자리를 상응점과 쓰세요. 위승방은 E40번, 45번, M28번, D1번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침을 이용하셔도 좋고 서한봉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통증이 심할 때는 사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셔서 건강한 치아를 가져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풍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